수학의 정석 두 번째 책의 마지막 단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설명해 드릴게요. 무리함수. 무리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무리수라는 거는 루트 안에 제곱수가 아닌 수는 다 무리수예요. 그죠? 루트하고 루트 7, 뭐 루트 8 다 무리수입니다. 근데 그 수가 아니라 식이 들어있으면 무리함수, 무리식이 되는 거예요. 자, 무리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2차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볼까요? 자, 여기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x의 제곱이에요. 이때 중요한 거, y는 이 포물선이잖아요. 그죠? x축,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y 값은, 자, 이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지잖아요. 이거의 역함수예요. 역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역함수가 바로 무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실제 한번 구해보자.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을 x 는꼴로 바꾸려면 x의 제곱이 꼴 y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x는 꼴로 바꾸면 풀마 루트 y가 됩니다. 풀마 루트 y. 자, 이 중에서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둘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양의 제곱근을 선택하는 거예요. 양의 제곱근. 그러면 얘는, 자, x는 루트 y가 되겠고, 최종적으로 x와 y를 바꿔주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게 y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수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x 또한, 자, x 또한, 자, 역함수를 구할 때 우리 조건이 있었죠. 역함수의 조건은 1대1 대응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 역함수라는 표현 자체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포물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의 반쪽만 1대1 대응이 돼요. 전체는 1대1 함수가 아니면 1대1 함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x도 0보다 크나 같은, 즉 일사분면에 그려지는 것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의 제곱근을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럼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x와 y를 바꿔주면 되니까 y는 루트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x도 양보다 0보다 크나 같고 양의 제곱근이니까 y도 0보다 크나 같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일사분면에는 포물선의 반쪽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는 거죠. 그것도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 x축, y축이 있고요. x축 0, y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자, 여기 y는 x를 먼저 그려줘요. 이렇게 얘가 y는 x입니다. 그런 다음에 포물선, 자, 포물선의 반쪽, 일사분면에는 포물선을 그려줘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게 포물선 파란색을 대칭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빨간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좌우 대칭인데 좀 삐뚤빼뚤하죠? 이제 그려려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는 y는 x의 제곱, x가 0보다 크나 같은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얘는 y는 루트 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물선의 반쪽을 y는 x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바로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거고, 포물선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그래프다. 그리고 나서 얘를 무리수의 성질로다가 설명할 수 있어요.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루트 안의 수가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죠? 그럼 치역은 당연히 양의 제곱근이잖아요, 그죠? 자, 얘는 이것도 제곱근을 까먹을 수도 있는데 루트 x를 그냥 루트 ax로 보면 안 됩니다. 얘는 ax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양의 제곱근. 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y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왜냐면 루트 ax가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죠? 그래서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루트 안의 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a가 음수일 때는 곱해서 양수. 그래서 x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치역은 양의 제곱근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값 A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 절대값 A 값에 따라서 포물선과 똑같아요. 포물선도 y는 ax의 제곱에서 a가 크면 포물선의 폭이 벌어지죠. 얘도 x축에서 멀어집니다. 자, 2번 얘는 일반형입니다. 얘는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그래프인 y는 루트 ax를 평행 이동한 식이 표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표준형. 잠수의 정의역 치역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꼴, 이걸 표준형이라고 해야 됩니다. 표준형. 표준형. 이 표준형을 만드는 방법은 바로 평행 이동이에요. 자, 무리함수의 표준형. 기본 그래프인 y는 루트 ax를 평행 이동합니다. 자, 평행 이동. x축의 방향과 y축의 방향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평행 이동을 화살표로 표현하고, 자, x의 방향으로 m만큼, y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행 이동한 후의 식은 y 대신에 y-n을 대입하고요. x 대신에, 그러니까 루트 하고요. a 가로 열고 x-m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리함수는 포물선의 반쪽을 대칭 이동했다고 그랬죠. 근데 포물선의 꼭지점, 핵심 구성 요소는 꼭지점입니다. 그 꼭지점이 바로 출발점이 되는 거라서요. 그냥 꼭지점이라고 해도 되고, 뭐 출발점이라도 해도 되고, 선생님이 그냥 꼭지점이라 불러요. 그래서 무리함수도 2차 함수처럼 핵심 구성 요소로 꼭지점을 갖습니다. 원래는 평행 이동하기 전에 꼭지점은 원점이었어요. 0,0이었습니다. 근데 원점도 어때요? 평행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바뀝니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꼭지점은 m,n이 되는 거예요. 이 m,n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꼭지점의 좌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그래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잘 메모해 두세요. 자, 평행이동에서 표준형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표준형입니다. y-n equal 루트 x-m이죠. 이때 이거를 이제 표준형이라고, 표준형의 핵심 구성 요소는 자,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m,n에서 그래프 곡선이 시작됩니다. 꼭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함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y 이퀄 무리식입니다. 무리식. 그러니까 y는 fx 함수꼴에서 fx가 x에 관한 무리식일 때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불러요. 무리함수. y는 루트 안에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y는 루트 x, y는 루트 x 마이너스 x에 관한 다항식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다 무리식이 됩니다. 무리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근호 안에 x의 다항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호 안에 식의 값이 음이 아닌 실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정의역이에요.
자, 별표하고요. 얘가 정의역이 됩니다. 자, 그리고 치역은 루트 자체가 지금 이 세 개는 모두 이게 양의 제곱근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개 모두 양의 루트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세 개 모두 양의 제곱근이라는 거. 그러면 허근은 모두 y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겠죠. 양의 제곱근이 0보다 크나 같으니까. 근데 평행 이동하게 되면 그만큼 변해야 되겠죠. 그죠? 치역도 y가 0보다 크나 같다가 아니라 2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함수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루트 안의 식이 0보다 크나 같다. 그게 정의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 무리함수 6-3x가 루트 안에 있다면 이 6-3x 정의역은 6-3x가 0보다 크나 같다. 이게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y는 루트 x 그래프가 기본입니다. 이거 아까 역함수라고 그랬죠. y는 x의 제곱. y가 x가 0보다 크나 같은 의 역함수예요. 자, 이렇게 메모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포물선의 반쪽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y는 루트 x, ax의 그래프. 이거는 그 알지오메스나 지오지브라를 꼭 확인해 주세요.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금방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합니다. A의 절대값이 커지면 벌어져요. 이렇게. 양수일 때는 1사분면, 음수일 때는 2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더군다나 얘는 치역이 얘가 루트 AX가 이 양의 제곱근이라는 거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양의 제곱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치역이 0보다 크나 같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그래프 모두 X축 위에 그려지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루트 AX는 얘는 음의 제곱근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치역이 얘는 음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y 값은 0보다 작게 나왔고요. 치역이 0보다 작게 나왔고 그래프가 둘 다 4사분면 또는 3사분면에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없고 이거를 그냥 보면 안 돼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A가 양수일 때 Y는 루트 A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루트 AX 음의 제곱근이죠. 그러니까 X축 아래 그려줘야지. 그지?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Y는 루트 AX가 2사분면에 그려지고 Y는 마이너스 루트 AX가 3사분면에 그려져요. 자, 이 그래프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이거는 별표를 하고요.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려봐야 됩니다. 그 실제 얘를 X축 또는 Y축 대칭 이동이라고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AX와 Y는 마이너스 루트 AX는 Y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예요. 그죠? Y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죠. Y의 부호가 바뀌었어? 그러면 뭐에 대한 대칭이냐면 X축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X축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아요. Y는 루트 AX와 Y는 마이너스 루트 AX인데 이것도 사실은 마이너스 Y 이퀄 루트 AX예요. 즉 X의 부호가 바뀐 게 아니라 Y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는 거. 이렇게 대칭성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밑줄 그어놓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형,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프는 항상 평행 이동한 후의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일반형이 되겠고, 일반형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 구성 요소 꼭지점. 이건 좀 쉬워요. 그냥 x에게서 a를 묶어주면 얘가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x에게서 a를 묶어주면 표준형이 되겠고, 꼭지점은 m, n. 실제 그래프가 그냥 평행 이동한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원래 기본 그래프가 제1사분면에 그려지는데 이 꼭지점 원점이었다가 꼭지점이 m, n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리고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 보기 1번을 보면 저것도 며칠 거나요? 그러니까 표준형의 그래프라는 게 기본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핵심 구성 요소. 오케이, 꼭지점. 보기 1번을 보면 루트 x-1, 2 마이너스 1인데요. 꼭지점이 2,1이죠. 꼭지점이 2,1. 그죠? 그리고 얘가 평행 이동하기 전의 그래프가 y는 루트 x예요. 루트 x는 제 1사분면에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꼭지점이 원점이었죠.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렇게 1사분면에 그려졌던 건데 얘를 꼭지점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 마이너스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이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무리함수의 그래프인데요. 포물선과 역함수 관계. 포물선의 전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메모해 두세요. 역함수가 존재.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있죠.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1대1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포물선을 그렸을 때 제1사분면의 그래프만 대상이 되죠. 그래서 포물선의 반쪽만이에요. 반쪽. 그 그래프를 y는 x의 대칭을 하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을 잘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때 y는 x의 제곱인데 원래는 포물선이죠. 근데 정의역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포물선의 반쪽이 되고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됩니다.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거 중요한 성질이고요. 자, 보기 2번을 보면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데 역함수를 다시 구하라는 얘기예요. 포물선으로 만들어 보라. 이때 중요한 거 정의역과 치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기 전에 이 정의역과 치역을 미리 써줘야 됩니다. 그러나 역함수에서는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바뀌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다시 정의역과 치역을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포물선의 반쪽이 되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마이너스가 많이 붙으면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아닙니다. 얘는 제 3, 4분면에 그려지는 x도 음수, y도 음수여야 되니까 제 3, 4분면에 그려지는 곡선이 되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역과 치역을 미리 계산을 해놓고 나서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정의역과 치역을 바꿔 써줘야 돼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의 반쪽,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의 반쪽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보자마자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엄청 해야 됩니다. 일반형이네요.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요. 루트 안에 4로 묶어줍니다. 이 꼭지점만 찾으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꼭지점만 찾을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자, 실제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이 꼭지점을 찾아요. 자, 그런 다음에 기본 그래프는 y는 루트 4x잖아. 루트 4x는 1사분면에 그려지던 거니까 이렇게 꼭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포물선의 반쪽을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x축 아래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x축 아래. 자, 볼까요? 일단 표준형으로 만든 다음에 꼭지점을 찾아요. 그러면 1,2가 되겠다. 그지? 1,2. 그리고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니까 얘는 x는 0보다 크나 같고 y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사분면의 그래프. 4사분면의 그래프를 꼭지점을 1,2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프를 반쪽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실제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꼭지점 말고 한 점이 꼭 필요합니다. 이 한 점은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보통은 x절편 또는 y절편으로 그리면 돼요. 자, 3번. 마이너스가 많으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가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지만 알면 큰 어려움 없어요. 표준형으로 나타내니까 꼭지점이 3,1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기본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그럼 x 요거 제 3사분면에 그려지죠? 왜냐하면 얘는 루트 안의 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x는 음수가 돼야 되겠고 0보다 작거나 그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정의역은 0보다 작고 그다음 음의 제곱근이네? 그러면 y도 0보다 작네? 3, 4분면이잖아요. 그죠? 그럼 3, 4분면에 그려졌던 포물선의 반쪽을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 1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13-7번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온데요. 이 3번만 한번 그려볼까요? 3번. 일단 3번을 표준형으로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꼭지점을 찾고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정의역과 치역도 한번 써보고요. 자, 3번의 경우에 표준용어로 먼저 바꿔요. 그럼 y는 마이너스 루트,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의역을 구할 때는 루트 안의 식,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를 이항하니까 x의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치역은 이 값이 음의 제곱근이잖아요. 그죠?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원래는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치역은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그래프 평행이동하기 전의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입니다. 얘는 제 3, 4분면의 그래프죠. 그죠? 자, 제 3, 4분면의 그래프였는데 먼저 꼭지점 2,1입니다. 그럼 2,1을 먼저 잡아요. 이렇게. 자, 여기 2,1 그리고 이 꼭지점을 잡습니다. 2,1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 여기서 x절편을 찾으면 되는데 y값에다 0을 대입하면 x절편은 1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고 이렇게
포물선의 반쪽을 그리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점 1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무리함수는 포물선의 역함수다 보니까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역함수 구하는 과정은 다 똑같은데 문제는 무리함수의 경우에 정의역과 치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 되겠고 역함수의 치역은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됩니다. 바로 서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구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꿔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 치역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는 과정,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써준 다음에 x는 꼴로 바꾸고 그 다음에 xy를 바꿔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xy를 바꿔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꿔주니까 이렇게 y는 하고 포물선이 돼요. 이때 꼭지점은 변함이 없어요. 2,1로 변함이 없습니다. 1,1도 바뀝니다. 이거 선생님이 착각했네요. 자, 그래서 이게 무리함수의 그래프였어요. 1,2였는데 꼭지점도 이제 대칭을 하다 보니까 바뀌겠죠, 당연히. xy 값이 바뀌겠죠. 2,1로 바뀝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 포물선을 그린 다음에 요 정의역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를 꼭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안 써주면 포물선 전체가 그려집니다. 아래로 블록한. 이 정의역을 써줘야지 포물선의 반쪽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y는 하고 나서 2차 함수가 주어졌죠? 자, 그러면 1대1 대응인 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x가 2보다 크나 같다. x가 2보다 크나 같다라고 주어진 이유는 포물선의 반쪽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을 구할 수 있고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x는 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xy를 바꿔줍니다. 이때 바꿀 때 정의역과 치역도 같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는 하고 쓸 때 이 정의역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고 y는 2보다 커 나왔다라고 같이 써줘야 됩니다. 자, 연습해보자. 하나씩만 하면 될 것 같아. 무리함수 하나, 그 다음에 2차 포물선 하나인데 2번과 4번을 하면 되겠다. 자, 2번 먼저. 자, 먼저 이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같이 보자. 자, 주어진 함수는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이게 자체로 표준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구해보세요. 정의역은 x-1이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x 단 x는 1보다 커나 같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치역도 한번 구해볼까요? 치역. 원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예요. 그죠? 그거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할 수 있죠.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얘를 x는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 위의 식을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이퀄 y 플러스 1로 만든 다음에 루트를 없애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하는 거예요. 제곱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은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항하면서 x와 y를 바꿔주면 되니까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때 정의역, 치역이 정의역이 되니까 x의 범위를 쓰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 나왔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래프 좌표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먼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꼭지점이 1,-1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4,3면에 그려집니다. 이렇게 아래로 그려져요. 근데 이거를 y는 x에 대칭 이동해야 되잖아. 그래서 y는 x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y는 x에 직선을 그린 다음에 이거에 대칭이 되게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 자, 마이너스 1,1, 이 점을 지나고 이 꼭지점이 되겠죠? 그죠?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이면서 포물선의 모양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대칭이 되도록 그리면 됩니다. 자, 4번 포물선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4번의 경우 y는 하고 x-1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정의역이 되겠고, 그러면 정의역은 그대로 주어진 대로 x단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포물선의 반쪽인 거야. 자,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될까? 치역은, 자, 그럼 포물선을 간단하게라도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는 포물선을 간단하게라도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x는 1이 대칭 축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1,-1이니까 꼭지점이 자, 여기 마이너스 1 때, 그리고 자, 여기 꼭지점을 잡고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럼 1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포물선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려면 그래프 그리는 게 필요합니다.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4번에 역함수를 한번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소설해 보세요. 자, 역함수 구하는 과정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놨잖아요. 그죠? 아까 표준형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걸 x는 꼴로 바꾸려면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x-1의 제곱 이퀄 y 플러스 1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데 어차피 정의역과 치역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풀마가 아니에요. 풀이면 풀,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x-1 이퀄 그 다음에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루트 y 플러스 1. 그러니까 음의 제곱근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역이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잖아. 그지? 그 음수가 돼야 돼요. 음수. 앞에다 루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잖아. 그지? 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정의역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맞게끔 부호를 붙이는 겁니다. 양의 제곱근 또는 음의 제곱근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x는 마이너스 루트 y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겠고 최종적으로 x와 y를 바꿔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건 공간이 좁아서 안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쉽죠? 그래프 그리는 것은 y는 x를 자, 이렇게 직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 대칭하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대칭이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1부터 해서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자, 여기서 원점을 지나면서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겹치겠네요, 거의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도록 y는 x에 대칭이 되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출발점은 마이너스 1,1, 꼭지점은 여기가 마이너스 1,1에서 꼭지점을 갖습니다.